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광해군 예찬은 크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명나라 4대 꼰대 문화에 저항했던 시대를 앞서간 중립외교 선각자, 대동법을 실시하여 민중의 고통을 어루만진 애민의 군주. 이건데 중립외교는 학계에서도 상반된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대동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해군이 꼰대 기득권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중을 위한 대동법 대개혁을 관철시켰다. 기득권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민중을 위하려 한 진정한 영웅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실록 한 번만 봐도 딱 나오거든요. 광해군 2년 실록 기록. 선예청이 광해군에게 아뢰었다. 대동법을 처음에는 선예법이라고 불렀어요. 즉 선예나 대동이나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선예청은 대동법을 실행, 추진하는 곳. 거기서 뭐라고 광해에게 건의했느냐. 선예청이 강원도의 전공을 경기도의 예에 따라 쌀로 하여 민피해를 없애기를 광해군에게 청하였다. 경기도에서 먼저 대동법을 실시를 했었죠. 근데 그거를 강원도로 확대 실시하자고 지금 신하들이 광해에게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광해의 반응은 그러나 광해군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 광해군이 지금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명백하게 거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하들은 대동법을 더 널리 퍼뜨립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광해군이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틀어 막은 거죠. 이에 앞서 선해청의 신하들이 강원도 공무를 쌀로 하자는 뜻으로 아뢰었는데 광해군이 특별히 거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그러니까 건의했던 이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떠올립니다. 이때에 이르러 본청이 재차 아뢰길 경기도의 백성들은 이미 이곳 대동법을 편리하게 여겨 시행함에 그 폐단이 없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원도 사람들이 멀리까지 와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채찰사가 상세히 들었고 또 관찰사가 찾아다니며 물어본 다음 참작하여 본도 강원도의 요역은 번거롭고 괴롭기가 다른 도의 배나 되니 경기도와 같이 대동법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므로 누차 왕복하며 논란하다가 광해군 전하께 건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진데 광해군 전하께서 강원도에 적용하지 말라고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강원도의 도민들이 이미 조정의 덕스러운 조칙인 대동법을 듣고 나서 큰 기대에 부풀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온 지가 벌써 반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대동법이라는 좋은 법이 실시가 돼서 우리 강원도는 그간 다른 데보다 배는 더 괴로웠는데 이 대동법 혜택을 받으면 우리도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이 힘든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에 부풀었다는 거죠. 아까 요역이란 말이 나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대동법이 개혁하려는 건 공물 내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요역, 노동하는 거 이 얘기가 지금 왜 여기서 나오냐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공물을 보내려면 사람이 날라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말로 끌든 소로 끌든 어쨌든 사람도 그 이동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물도 공물인데 그걸 나르는 것도 굉장한 고통입니다. 당시가 무슨 자동차나 기차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수송하는 게 엄청 힘들었던 거고 그러면 차 없던 시절에 강원도가 어땠겠어요? 이렇게 다른 도에 배나 힘들다. 산간 지역이 많으니까 운송하는 게 당시로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강원도가. 그래가지고 공물이 끝이 아니다. 나르는 것도 엄청 힘들다 해서 공물 플러스 요역해서 공요라는 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심플하게 잡다한 공물 하지 말고 쌀로 가자. 이거는 특히 수송이 힘든 강원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신세계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시행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보시다시피 멀리서 강원도에서 사람들이 거길 가가지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좋은 법은 우리를 위한 법 아닙니까?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경기도보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힘들었던 강원도에 이거는 거의 강원도를 위한 법 아니냐. 경기도에서 이걸 잘 되는데 강원도에 적용 안 해줄 이유가 없죠. 해서 강원도민들은 멀리까지 가서 강하게 탄원하니 이렇게 좋은 법이 시행되었으니 우리도 적용받겠구나 기대에 부풀었던 거죠. 여기 반년이나 품어온 그 기대. 근데 강원도민의 그 기대를 광해군이 도리어 광해군 전하께서 그것을 취소하셨습니다. 반년째 학수고대에 온 그 기대를 광해군이 안 돼. 너희들은 할 생각 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죠. 신하들이 간절히 얘기합니다. 이러니 이에 민간의 실망은 전보다 더 커지기만 하고 실망한 그들의 마음에 조금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될 것 같다가 거의 된다는 기대를 가졌다가 안 되면 몇 배로 더 좌절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합격이라고 문자 통지 갔다가 몇 시간 만에 잘못 보냈는데요. 사실 불합격이신데요.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불합격 통지 받는 것보다도 몇 배는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는 사람 놀리는 거죠. 신하 얘기는 실망이 더 커졌다. 예전보다 전혀 뭘로도 위로가 안 된다. 백성 놀리는 정치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이로 인해 사람들의 민심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지경이니 이게 어찌 중대한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 신하들 건의가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설령 추후 무언가의 부작용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늘 백성들이 현재 원하는 대로 일단 행하였다가 훗날 폐단이 보일 경우에 그때 그에 맞게 개혁해 나간다면 때에 따라 이를 적절히 처리하는 제왕의 도와 합치될 것이니 어찌 대처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와 제안이죠. 아니 지금 안 해버리면 경기도 사람들 좋아하는 거 부러워하면서 반년 동안 우리도 된다고 믿고 학수고대해온 강원도 백성들 민심이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여 뭔가의 부작용 때문에 걱정되시는 거라면 그런 상황이니 일단 해보고 나중에 어떤 폐단이 드러나면 그때 그걸 또 적절히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심만 잔뜩 갖게 만들고 백성 놀리는 정치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시죠. 저렇게 원하니. 곤궁한 백성이 모두 조정의 혜택을 바라는 이러한 때에 이 한 가지 일조차도 하려다가 결국 시행하지 못하고 만다면 폐단을 개혁한다는 그간의 말들은 끝내 빈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들은 광해군 전하께서 사사로운 것에 동조하여 되려 큰 것을 잃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삼공의 의논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하들, 많은 사람들의 모인 의견입니다. 제발 대동법 막지 말고 강원도도 적용해주세요. 강력하게 재탄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기존에 널리 퍼진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실제 기록은. 기존 우리 이미지는 조선 꼰대 수구들이 지들 기득권 지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대동법을 막았는데 그걸 애민정신 투철한 비운의 영웅왕 광해가 어떻게든 실행하려고 홀로 외로이 강행 추진하였다. 광해군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했다. 결국 그러한 애민개혁하고 명나라 사대 탈피 움직임 보인 것 등등이 꼰대 기득권들의 눈밖에 나게 되어서 쿠데타 당하고 쫓겨난 것이다. 비운의 민중왕 광해여 안타까워 어쩌나. 이게 기존의 대세 관점이었는데 실제 기록을 보면 완전히 다른 거죠. 오히려 신하들이 우르르 득달같이 달려가 의견을 모아서 강원도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제발 강원도에도 대동법
해주세요. 광해군. 안 돼. 절대 안 돼. 정반대죠. 오히려 신하들이 득달같이 하자고 하고 있고 광해군은 특별히 강력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대동법의 확대를 본인의 권한을 총동원해서 틀어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이렇게 대동법 확대를 이런 많은 신하들과 무려 3공의 반대를 무릅쓰고 틀어막을 거면 애초에 최초 시행은 왜 했냐 경기도에서. 이것도 광해군 본인이 직접 말을 한 게 있어요. 실록 광해군 일전의 승진은 선해청 장미일이 불편한 점이 많아 대동법을 영구히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대략 말하였다. 당초 나의 생각에도 대동법은 진실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겼으나 본청이 백성을 위해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기에 우선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도록 했던 것이다. 보시다시피 원래 나 대동법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게 내 원래 생각이었어. 근데 너희들 신하들이 백성을 위한 폐단 없애자고 이야기해서 그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했던 거야. 라고 본인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광해군은 대동법을 긍정하고 적극 추진한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당초 나의 생각에도 즉 처음부터 대동법이 아주 시니컬했던 아주 회의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근데 신하들 니들이 하자고 해서 내가 한번 시험삼아 그래 해봐라 라고 허락해 줬었던 거다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해군의 대동법에 대한 부정적 의사표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1610년 12월 기록 광해군 대동법의 그 뜻은 알겠으나 다만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자는 모두 지역의 형편에 맞춰 공무를 거둬왔지 않은가? 예로부터 그래왔다. 그러니까 그냥 공무를 거두는 게 순리다 라는 발언인데 이 예로부터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공물이라는 게 기원이 원래는 황제국에서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제후들이 있잖아요. 공물, 토산물을 바치는 건 제후들이 우리 지역은 황제 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라는 걸 상징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기원이에요. 상징물인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조세 역할도 물론 당연히 수행을 했죠. 즉 지역 특산품 곡물은 경제적 조세 효과에 더해 플러스 무슨 의미가 더 있냐? 지배자 군주의 해당 그 지역에 대한 지배적 권위, 해당 지역이 보내는 복속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조선이 비록 황제국은 아니지만 황제가 받았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각 지역에서 받음으로써 물론 필요 물품의 확보 등 경제적 필요 요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해 그와 같은 지배자의 권위적 배경이 기원에 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자, 즉 군주의 전통이다. 공물 받는 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나 군주야. 군주인데 공물 받지 말라고 지금?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군주, 지배자의 전통상 나는 공물 받는 게 순리상 맞다고 본다. 라는 게 자기 생각이라고 이렇게 피력을 하는 겁니다. 토론에서 자기 논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로부터 모든 군주는 공물 다 받아왔는데 그거 지금 나 받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신하 입장에선 이걸 반박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또 물론 기존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보고 있는 이들과 그들과 손잡고 있는 신료들도 있죠. 플러스 그들의 반대. 그러면 이러한 부담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대동법을 스타트하게 만든 진짜 공신은 누구인가? 사실 여러분들이 대동법에 대해 정말로 찬사라는 걸 하고 싶다 하면 광해군 말고 진짜 주목해봐야 할 인물.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이에요. 이 이원익에 대해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원익은 속일 순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하겠고 류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다. 라는 유명한 얘기도 있는 당시 최고 신료였는데
영의정 이원익이 이걸 실시하자고 광해군에게 강하게 제안합니다. 이원익,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곡물이 각사의 박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는데 기존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 가을에 백성들에게 쌀을 거두되 이렇게 걷어서 본청에 보내면 본청에서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박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꾀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하니 광해군이 따랐다. 그런데 전교 가운데 선예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의 명칭을 삼은 것이다. 선예청이다. 이렇게 이 대동법 시작을 관철시킨 이원익을 그 이전에 중용했던 분이 바로 그 유명한 율곡이 선생이시죠. 황해도 감사 시절에 이원익을 중용했는데 그렇게 행정실무를 익히고 필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동법 강력 추진 건의라는 이러한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의정 건의로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추가로 더 올라오는 확대 건의를 아까 서두에서 보셨다시피 찍어 누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까 이원익이 대동법 건의에서 오케이 얻어낸 게 1608년 5월 7일인데 약 7개월 후에 이런 건의가 또 올라와요. 사간원이 광해군에게 아뢰기를 오늘날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박납하고서 교활한 방법으로 대가를 곱절로 징수하는 폐단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의 1년 공부 및 온갖 용역의 대가를 절감해 헤아려서 쌀로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개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벗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전일 박납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함부로 징수하던 수에 비교하면 몇 갑절이 덜한 정도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시행되기도 전에 논의가 분분하고 박납하는 사람들은 그 이익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교란을 시키니 일이 장차 중도에 폐해지게 될 형편인지라 진실로 한심합니다. 대체로 일의 이해와 편부는 반드시 1년을 통하여 시험해 본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반년 동안만 시행하고 그만둔다면 각사에서 곡물에 대한 값을 줄 때 방해되는 일이 많아 이해의 소재를 미처 알 수 없을 것이니 금년을 한정하여 선예청의 사목에 따라 시행해서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시험해 보고 나서 다시 의논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스탠스죠. 무턱대고 밀어붙이자는 것도 아니고 1년만, 최소 1년은 시행해보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년 테스트만은 좀 해보자. 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건의를 광해에게 넣는 건데 광해군 서서히 결정하겠다. 그래 1년은 해보고 한번 평가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것도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해서 첫 시작하고 1년의 테스트조차도 시원하게 해보자. 이렇게 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꼴랑 첫 시작, 첫 한 번, 첫 1년 테스트만 하게 해달라는 이 말에조차도 확실히 담보해주지 않는 이 모습. 이걸 보고도 광해군이 기득권을 뚫고 대동법을 관철시킨 애민군주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지금 광해군이 고작 첫 1년에 첫 한 번 테스트조차도 확답을 안 해주니까 결국 시작을 일궈냈던 이원익이 또 상소를 올립니다. 모든 민간의 각종 공역을 모두 1년의 기한으로 정하여 1년의 공역의 대가를 선해청이 그 거둔 쌀로 계산해 준 것이 참으로 많고 또한 아직 주지 않은 것도 있는데 지금 만약 단지 반년만 시험해보고 곧장 그만둘 경우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각지의 몰입해가 혼동해서 징수할 것이니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1년 동안 계속 시행해서 마감한 뒤에야 바야흐로 그 대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겨우 의논들 한 대로 가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라 라고 해줍니다. 그나마도 한시적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대동법의 시작은 이원익을 중심으로 한 찬성파 신하들이 그야말로 붙들고 끌고 가면서 하드캐리 한 것이죠. 광해군은 이후에도 두고두고 계속 대동법 안티 발언을 이어갑니다. 광해군 2년 11월 기록. 선해청 제도 대동법은 오래도록 시행할 만한 것인가? 또 일일이 경장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전교를 기준하여 미국으로 내게 하는 일을 영원히 행하게 할 수는 없을 듯하다. 대동법 이거 계속할 수 없다.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또 발언을 하고 있죠. 광해군이 기득권 꼰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을 위해 대동법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했다라는 기존 고정관념.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환상에서 나온 거죠. 역사적 실상은 거의 반대죠. 기록 보신 대로 오히려 찬성파 신하들이 시니컬한 광해군과 금전적 기득권 세력들의 부정적, 안티적 성향을 극복하고 하드캐리에서 달성해낸 게 대동법이죠. 원래 조선이란 나라에서 시행된 정책 중에 왕은 별로 내키지 않는데 신하들이 하도 하자고 해서 시행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동법도 그중 하나였던 것이죠. 정리하면 광해군은 대동법에 대해 생각이 부정적이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었으나 최고위급 신료를 중심으로 한 찬성파 신하들이 강하게 건의하니 경기도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선 정도만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신하들의 대동법 추가 확대 실시 요구가 강력히 보셨다시피 더 있었으나 광해군 자신의 권한으로 대동법 확대를 찍어 눌렀다. 대동법과 광해군의 진짜 관계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안티 대동법이었던 사람이다. 대동법의 더 큰 확대는 나중 왕들에 의해 이루어지죠. 이상의 내용은 실록 한 번만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테마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동법 역사에 관심 있으신 대부분이 아시는 내용이라서, 즉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너무 유명한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근데 지난번 광해군의 실록 기록 소개하는 영상 올렸더니 광해군 대동법의 위대한 개혁가 애민군주가 그럴 리 없어, 이런 댓글들이 좀 올라와서요. 확실히 드라마나 영화의 파워가 강한 것 같습니다.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이 영화, 드라마, 예능 이런 걸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사서 원문을 직접 보면서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양자 간의 감정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술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원래 지식보단 예술의 힘이 더 세요. 그건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당연한 거고. 실상을 알았다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안을 다 알겠어요. 잘못 알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서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 부끄러운 것은 오직 그것뿐이죠. 모르는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다 알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